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다. 그때 나는 돈을 가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다. 사업이 무너지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사람들까지 하나둘 멀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운이 없었다. 시대가 안 좋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그 돈을 감당할 내 그릇이 너무 작았다는 것.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손에 쥐고도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쥐었다가 더 깊이 무너진다. 그 차이는 능력도 운도 아니었다. 그 사람이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였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게 무너진 날.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비가 오지도 않았고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한 상태였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이번 선택 정말 맞는 걸까? 처음 무너진 건 돈이 아니었다. 무너진 건 판단이었다.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 투자도 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도 있었다.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바빠졌다. 주변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지. 남들보다 빨리 가야 성공하는 거야. 그 말들이 그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뒤처질까봐, 놓칠까봐 멈추지 못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하나씩 쌓아갔다. 여유 없는 자금 운용, 확신 없는 확장, 불안한 상태에서의 결정,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루는 선택. 그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지금 감정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를 묻지 않았다는 것. 실패의 첫걸음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돈을 다루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즉,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그릇이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불안해질수록 더 큰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상한 순환이었다. 불안 무리한 선택 잠깐의 기대 더 큰 불안. 결국 어느 날 숫자로 보이던 손실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는 더 이상 자기 판단을 믿지 못했고 자기 결정을 의심했고 결국 아무 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문제는 손에 쥔 돈이 아니라 돈 앞에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걸. 돈은 잃어서 떠나는 게 아니었다. 사람이 먼저 무너지면 그 다음에야 조용히 등을 돌릴 뿐이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이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다. 돈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먼저 붙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닫게 된다.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자기 그릇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사람들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핑계거리를 찾는다. 경기 탓, 운 탓, 타이밍 탓. 그 탓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
당장은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계속 머물 것이다. 핑계는 실패를 설명해 주지만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는다. 핑계 속에 숨어 있는 동안 사람은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돈을 만진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또 무너진다. 이때부터 실패는 반복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이름만 바꿔가며 계속 겪는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왜 늘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지는 아직 몰랐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인생에 조용히 균열을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실패 이후 사람을 덜 만나게 됐다. 조언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위로가 듣기 싫어서도 아니었다. 다들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하면 돼. 요즘 다 힘들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앞으로 한 발도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 마음은 잠깐 가벼워졌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피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이 반복되는 자리를 피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흐려졌고 흐려진 생각은 다시 같은 선택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말을 줄였다. 퇴근 시간에 소음이 빠진 늦은 오후, 습관처럼 걷는 길이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산책로였고 눈에 띄는 풍경도 없었다. 그 길 한쪽 벤치에 늘 같은 시간에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쳤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부터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가 오갔다. 말은 없었다. 어느 날 그의 벤치 옆에 잠시 앉았다. 딱히 이유는 없었다. 걷는 게 갑자기 귀찮아졌을 뿐이다. 잠깐의 침묵 끝에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은 걷는 사람들 얼굴이 다 비슷하네요.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남았다. 그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다들 힘든가 보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후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돈만 좀 생기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도 늘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돈이 늘어나면 그걸 쥔 사람도 같이 커질 거라고 말이죠. 그는 그 문장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자기 이야기 같았다. 이후 노인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자기 그릇보다 큰 돈을 가지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 말은 훈계도 아니었고 충고도 아니었다. 이미 여러 번 봐온 장면을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사업 얘기, 확장 얘기, 버텨보려 했던 순간들. 노인은 숫자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그 결정들 편안한 상태에서 했습니까? 그 질문 하나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불안했던 순간들, 잠을 설쳤던 밤들,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들. 그제서야 그는 느꼈다. 이 사람은 얼마를 벌었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상태에서 선택했느냐만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그는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지만 돈에 대한 답은 하나도 듣지 못했다. 대신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남았다. 나는 돈을 못 벌어서 무너진 걸까? 아니면 돈을 감당할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 질문은 그를 바로 바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그는 돈을 더 벌 방법이 아니라 돈이 왜 오래 머물지 못했는지를 처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실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돈을 잘못 굴린 게 아니라 돈을 버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그는 돈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단단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그릇이 작은 상태에서 돈이 커지면 돈은 불안을 키우고 조급함을 키우고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구조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날 이후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가 앉아있던 벤치는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지만 노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이름도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남은 건 그날 들은 말 몇 개와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질문뿐이었다. 그는 그 질문을 붙잡고 며칠을 보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쓴 건 아니었다. 그냥 계속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그 질문을 품고 나서부터 그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됐다. 급하게 뭔가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에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도 않았다. 돈을 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정보가 끊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손이 잘 가지 않았다. 이전 같았으면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하며 먼저 뛰어들었을 상황에서도 그는 한 번 더 멈췄다. 그렇게 돈을 쫓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자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선택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불안할 때의 자신과 조금이라도 차분할 때의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사람은 실패한 뒤 보통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 더 빠른 길, 더 똑똑한 수를 고민한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고르던 사람의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돈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조급함, 두려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는 불안.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판단은 이미 흐려져 있다. 예전에 그는 기회를 놓치는 걸 실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감정이 흔들린 상태에서 잡는 기회가 가장 비싼 실패라는 걸 이미 몸으로 배운 뒤였다. 흥분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남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돈은 조금씩 조용히 머물기 시작한다. 사람은 돈을 다루는 방식보다 돈 앞에서 어떤 상태로 서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그릇이 커졌다는 건 더 큰 판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판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는 수익을 늘리지 않았다. 대신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했다. 크게 벌지 않았다. 대신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게 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고 자랑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이제 돈을 더 벌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먼저 지킨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자의 그릇에 담긴 문제의식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책에서 말하는 핵심의 재해석과 서사를 덧붙여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보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돈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텨내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보다 돈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사람의 인생을 더 크게 바꾼다는 사실.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모든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 이 책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수익이 아니라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돈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불안, 조급함, 욕심을 그대로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돈 앞에서도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 선택이 틀렸을 때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인가? 그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더 빠른 방법,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부자의 그릇이 말하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게 만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감정에 끌려가는 선택 하나쯤은 멈추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